안녕하십니까, 하이퍼랩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1학년도 치과대학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과대학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죠. 왜냐하면 치과대학은 사실은 서울대 연고대를 가시는 분들도 치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의대를 지원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치대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 또 한의대를 쓰면서도 치대를 쓰고, 그러니까 치대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여러 대학들의 중간 지점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치대에 대한 관심이 많거나 또 관심이 없다 하더라도 막상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치과대학에 대한 고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번 시간에 설명해 드리는 내용들이 많은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치과대학은 먼저 올해 뽑는 인원이 11개교죠. 그렇죠? 치과대학은 11개 대학이고 그 다음에 632명 정도의 학생 선발 인원을 가지고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치과대학 자체가 모집 인원과 모집 단위가 크지 않다 보니까 치과대학만 6개를 원서를 쓰는 사람이 사실상 거의 없어요. 왜 없냐 하면 치과대학이 일반적으로 전형이 나눠지게 될 때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전형, 그리고 지역인재 전형인데 치과대학 같은 경우는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비율이 좀 많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일반계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내가 지역인재 전형이 되시는 분들은 6개를 치대로 정하실 수 있죠. 그럼 학생부에다가 치과의사 이렇게 딱 박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를 원서를 쓰냐면 지역인재 전형으로 학생부 교과나 종합전형 원서 쓰고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전형의 원서를 쓰면 6개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의대를 목표로 삼으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면 그분들이 쓸 수 있는 치대가 어느 정도까지 해당밖에 안 되냐면 서울대나 연세대, 그러고 난 다음에 경희대학교, 좀 밑으로 내려가면 단국대 천안이나 이 정도까지 내려가게 되어지면 사실상 6개의 치대를 원서를 다 쓰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치대를 6개를 치대로 다 잡는 사람이 없어요. 학원에서 컨설팅을 쭉 진행을 하다 보면 많은 학생들이 학생부를 보게 되어지는데 그 학생부에서 진로 희망이 치과의사라고 적힌 학생들을 사실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학생부에다가 진로 희망사항을 치과의사라고 적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치과의사라고 적으면 대학 입시에 매우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치대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대부분 의사, 의대 이렇게 적었다가 평상시에는 치대에 관심도 없다가 만약에 수시 원서 쓰게 되었을 때는 거기다가 이제 치대라고 쓰죠. 왜냐하면 붙어야 되니까 좀 낮춰서. 그럼 나중에 이제 면접을 가면 치과 대학에 면접을 가면 이제 교수님들이 보시게 되었을 때 이 학생이 정말 치대를 좋아서 온 게 아니라 의대 원서 목표를 삼았는데 점수가 안 되니까 치대로 원서를 쓰는구나. 근데 자소서나 면접을 볼 때 뭐라고 얘기해? 막 엄청나는 막 치과 의사의 열망과 막 존경심이 막 엄청난 것처럼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볼 때 좀 뭔가 안 맞는다는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에다가 치과의사라고 못을 박으면 정말 좋거든요. 뚜렷한 전공 적합성이 드러나니까. 그런데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하지만 실제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교생활 기록부에다가 치과의사라고 정확하게 적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11개 대학에 632명 정도의 선발 인원을 가지고 있고 그게 학생부 교과와 종합과 지역인재 전형으로 분산되다 보니까 지역의 일반계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치과의사가 꿈이었던 사람들은 기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의대를 생각하고 계셨던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적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학생부에 치과의사라고 뚜렷하게 적으면 전공 적합성이 분명하고 나중에 대학 입시 유리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과의사라고 적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점. 이 점이 이제 어떻게 보면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보시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의대에 반해서 치과대학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의대에 비해서 한 단계가 낮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의대가 보통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4개 영역 등급 합이 5의 2과목 반영이라고 한다면 치대 같은 경우 4개 영역 등급 합이 5면서 과탐을 하냐 반영한다든가 아니면 3개 영역 같은 경우도 3개 영역 합 3이라고 한다면 치대는 3개 영역 합 4 정도 이기 때문에 한 단계 낮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매우 높아요. 그렇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능 최저를 미반영하는 대학은 서울대, 연세대학교, 경희대학교가 미반영하고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경북대가 제일 높아. 4개 영역 등급 합이 5에 과탐 하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전남대, 조선대, 전북대인데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 교과 전형의 대학이 4개밖에 없어요. 그렇죠? 4개밖에 없고 그리고 나머지는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수능 최저가 높은 게 경북대학교가 4개 영역 등급합이 5고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제일 낮은 건 아시는 것처럼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선발 전형이 3개 영역 등급합이 9기 때문에 가장 낮아요. 그 다음에 지역인재 전형의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 전에 우리가 그 의대 설명하면서도 제가 항상 설명을 드렸지만 수능 최저가 낮으면 어떻게 돼? 수능 최저가 낮으면 학생들이 원서 지원이 많이 몰리죠. 수능 최저가 낮으니까 원서 지원이 많이 몰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경쟁률이 높아져요. 경쟁률이. 그렇죠? 경쟁률이 높아지면 수능 최저를 충족하는 비율이 낮다 하더라도 충족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많이 늘어나겠죠. 학생 숫자가 많이 늘어나면 당연히 입시 결과가 높아지는 거예요. 내신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학생부 교과 성적에 강점이 없어. 나 내신 성적이 1.8이야. 근데 7에 가고 싶어. 근데 나는 수능 최저는 좀 불안해. 낮은 제로 원서 쓸 거야. 갈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 대신 내가 만약에 수능 최저는 약하지만 나는 내신에 강점이 있다든가 또는 내신이 좀 약한데 나는 수능 최저에 강점이 있다든가 라고 하면 방법을 찾을 수 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북대 같은 경우는 4개 영역 등급합이 5에 과탐 하나, 수능 최저가 매우 높단 말이에요. 이 학교가 5명을 뽑는데 전년도에 학생부 평균 등급을 봤더니 3.48이야. 그쵸? 그럼 그 밑에 부산대를 봤더니 2.88이야. 단국대학교 DK는 2.14야. 강릉 원주는 2.33이야. 야, 어떻게 치대가 이렇게 내신이 낮을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쵸? 그 정도로 수능 최저가 높을수록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학생부 내신 성적은 낮아진다는 거죠. 근데 수능 최저가 낮아지면 원광대 쪽으로 오다 보면은 수능 최저가 낮아지는 거죠. 3개 영역 등급합이 6 정도 되어지니까 합격생의 내신 성적이 1.6 정도가 되잖아요. 결국은 수능 최저가 낮아지면 내신은 높아지게 되는 거고 수능 최저가 올라가게 되어지면 내신이 낮아지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고요. 자, 두 번째는 수능 최저와 경쟁률의 관계에 대한 얘기예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쟁률이 가장 높은 대학이 어디냐? 지금 봤더니 어디가 높냐면 여기네요. 강릉 원주대학교가 경쟁률이 제일 높아요. 강릉 원주대의 경쟁률이 38.38대 1. 2020년도에. 자, 그러면 최저학력 기준을 봤더니 3개 영역 등급합이 5인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수능 최저가 낮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수능 최저가 낮으면 학생들이 몰리게 되어져 있어요. 학생들이 몰리면 수능 최저 충족한 학생들의 숫자가 늘어나게 되어지고 그러면 결국은 입시 결과에서 내신 성적이 높아진다는 점을 아시기 때문에 가급적 우리가 수능 최저를 높은 대학의 원서를 쓸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경쟁률이 과밀되어지는 구간들을 우리가 피할 수 있다는 점을 꼭 알아주실 필요가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치대는 의대에 비해서 경쟁률이 매우 높아요. 그 점을 좀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의대도 물론 경쟁률이 높아서 뭐 28대 1, 30대 1에 가까운 경쟁률을 보여주는 구간들도 있긴 하지만 의대에 비해서 치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학 자체가 11개 대학에 모집 단위가 넓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쪽 구간으로 학생들이 많이 몰려드는 구간이 있죠. 왜? 지역인재 전형은 사실 자격 조건을 갖춰야만 원서를 쓸 수 있고 학생부 교과 전형은 아까 말씀드린 내신 성적이 1.5에서 6 정도는 돼야 되고 높은 수능 최저를 충족해야 되다 보니까 부담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대부분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몰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이 지금 단국대학교 DKU도 보니까 30.64대 1이야. 이것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3개 영역 등급합이 5라는 것은 2021년도에 수능 최저가 변경됐었을 때 얘기고 30.64대 1은 전년도 경쟁률, 전년도에 수능 최저가 4개 영역 등급합이 5였었거든요. 매우 높은 수능 최저임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매우 높죠. 그만큼
단국대학교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치대에 이렇게 학생들이 많이 몰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학생들이 몰릴 때, 우리가 의대에 학생들이 몰리거나 치대에 학생들이 몰릴 때는 몇 가지 요소가 있어야 돼요. 그 몇 가지 요소는 뭐냐면 학생들이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두렵거나 걱정하는 요소가 해소가 돼야 돼. 그 두렵거나 걱정하는 요소를 첫 번째 꼽으면 뭐죠? 바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수능 최저가 너무 높으면 학생들이 충족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서를 꺼리게 되죠. 근데 치대가 의대에 비해서 수능 최저가 낮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대를 원서를 쓰는 학생들 중에서 수능 성적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학생들, 최저 충족에 대해서 또는 내신이나 비교과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학생들은 치대 쪽으로 안정 지원을 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치대가 전년도 대학에서 발표한 거에 따르면 학생부 교과 평균 등급이 낮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북대가 1.77, 그 다음에 부산대가 2.88, 단국대가 2.14, 원광대가 1.60, 이 정도의 내신. 그 다음에 뭐 경북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지역인재 전형이 2.48, 이 정도의 내신 성적을 보여주기 때문에 학생들이 원서를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안도감이 생기죠. 수능 최저도 충족할 수 있을 것 같고 내신 성적도 나는 되고 그럼 붙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몰려드는 지점이 바로 치대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치대라는 이 구간 자체는 매우 혼란스러운 거예요. 의대하고 다른 거죠. 의대는 학생들이 원서를 쓰는 학생들의 의지와 학생부 내용을 보면 뭐가 드러나? 의학적 적합성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나는 의사가 꿈이었어. 근데 치대는 안 그런 거예요. 치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치대가 가지고 있는 11개 대학에 632명이라는 작은 모집단위 내에서 그것만을 타겟으로 해서 학생부를 구성해 온 사람이 별로 없다는 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막상 원서를 쓰게 되었을 때 치대가 가지고 있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과 그 다음에 학생부 이런 등급 이런 것들을 고려하게 되어지면 사실은 치대와 전공적합성이 없는 사람들, 평상시 생각이 없거나 준비가 되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 상당수다. 이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번에 원서를 써. 근데 나는 치과 의사와 관련성이 전혀 없어.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치대를 원서 쓸 때 이거 생각하거든요. 나 수능 체제는 충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신도 어느 정도 되는데 학과 적합성이 없어 라고 생각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어디를 컨설팅을 받으러 갔더니 야 너는 내신 성적하고 수능은 되는데 학과 적합성이 안 나오잖아. 네가 치과 의사가 되겠다고 어디 써인 게 있어? 치과 의사와 관련된 활동이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의대는 학업적 적합성이 되게 중요하다. 하지만 치과 의사는 학업적 적합성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많은 학생들이 학생부를 받지만 몇몇의 예를 제외하고는 학생부에 치과 의사라고 정확하게 못 받고 그와 관련된 활동들을 꾸준하게 한 학생들이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원서를 쓰시게 되어질 때 수능 체제의 충족 가능성과 내신 성적이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치대에 적극적으로 도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쵸? 자, 다음. 조금 전에 볼 때는 치대가 되게 많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거를 다시 교과, 등급과 면접 일정으로 구분해 봅시다. 자, 학생부 교과를 뽑는 학교가 4개 학교가 있어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뽑는 학교, 지역인재 전형의 학교가 있단 말이에요. 자, 학생부 교과를 원서를 쓰려고 하면 첫 번째는 수능 최저가 있어야 돼. 근데 이 수능 최저가 높잖아요. 대부분 4개 영역 등급 합이 5이거나 3개 영역 등급 합이 4나 5인 경우이기 때문에 수능 최저가 어렵고 그리고 교과 전형이다 보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내신 성적이 1.5 정도를 요구한단 말이죠. 그런데 치대 원서 쓰는 학생들 중에서 1.3이 어디 있겠어? 생각해봐. 수능 최저의 1.3 정도를 예를 들어서 내신 성적이 1.3이면서 수능 최저를 4개 영역 등급합이 5나 3개 영역 등급합이 4를 맞는다면 그런 학생들은 당연히 어디 있어? 의대를 쓰겠죠. 그러니까 치대는 의대로의 연결성이 되게 높은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거보다 높은 내신 성적이 사실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이거보다 높은 내신 성적으로 원서 쓰는 애들은 첫 번째 수능 최저가 안 돼서 떨어져.
두 번째, 수능체제 됐어? 그럼 의대 붙어. 빠져나가. 도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내신 성적이라면 되는데 사실 이 정도의 내신 성적 1.5나 1.7도 어렵지만 의대 시대가 어려운 가장 이유는 수능체제 충족이 어렵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자, 이 대학을 빼고 나머지 대학에서 여기 원서 쓰겠죠. 자, 일반적으로 학생부 교과에 해당이 되지 않은 분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원서를 쓸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학종으로 원서를 쓰려고 보면 문제가 있어. 어떤 게 문제냐면 어차피 나는 성적이 그렇게 좋거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서울대 빼고. 자, 연세대학교 면접형 내신 성적 너무 높잖아. 이건 안 돼. 빼고.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활동 우수율도 너무 높아. 이거 빼. 서울대 일반 전형도 빼. 그럼 내가 쓸 수 있는 학교를 생각해봐. 생각해보면 원광대학교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경희대학교 원서 쓸 수 있고, 단국대학교 원서 쓸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강릉 원주대나 아니면 경북대 원서를 쓰겠죠.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또 뭐가 똑같아? 원광대학교하고 단국대 천안이 면접 일자가 12월 12일이거든요. 동일해요. 그 다음에 경북대학교도 12월 10일이에요. 그러면 경북대학교, 단국대학교, 원광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원서가 안 맞는 게 단국대, 경북대, 원광대 하나 쓰면서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 전형 원서를 쓰거나 부산대학교의 원서를 써는 거야 돼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결국은 뭐냐면 치대는 6개 치대를 쓰는 학생이 사실상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치대 이번에 원서를 써야 되는데 걱정이야. 뭐가 걱정이야? 수능 체제도 될 것 같고 나는 내신도 되는데 학과 적합성이 없어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치대는 6개 치대를 쓸 수가 없어. 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첫 번째는 면접일자가 겹쳐. 그쵸? 두 번째는 서울대, 연세대, 경희대를 목적으로 삼는 학생하고 그 다음에 강릉 원주대, 그 다음에 단국대학교, 원광대를 목표로 삼는 학생하고 격차가 많이 벌어지죠. 층이. 그렇기 때문에 6개를 나란히 쓰는 학생은 없다는 얘기예요. 서울대, 연세대, 경희대, 원광대, 강릉, 원주대 이렇게 쓰는 사람 있겠어요? 그쵸? 없죠. 이쪽에 원서를 쓰는 분들은 대부분 의대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고 이쪽에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여기를 쓰면서 한의대나 아니면 서울대, 연고대 쪽에 원서를 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구간이 나눠진다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치대 원서 쓸 때 전공 적합성 걱정하지 마라. 아셨죠? 그 점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자, 여기서는 이제 경쟁률과 교과 평균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 자, 요 내용은 지금 표로 다 보시기 어려우니까 제가 요거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블로그에다가 관련 내용들을 자세히 올리면 블로그 내용 보시면 좀 더 쉽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지금 여기서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전북대까지 모든 대학들 중에서 학생부 종합전형과 교과전형만 정리해놨고 여기에 빠져있는 부분들은 뭐가 빠져있냐면 지역인재 전형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 통계에서 빼놨습니다. 나중에 블로그에 올릴 때는 지역인재 전형까지 같이 올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보실 점은 2019년, 2020년, 그리고 2021년도의 모집 인원, 그 다음에 교과 평균, 2019년도의 교과 평균, 2020년도의 교과 평균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보실 점들은 뭐냐면 경쟁률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교과 평균이 어떻게 변화가 된 구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왜 그런 현상들이 벌어나는지, 왜 지나간 현상들이 발생되어진 이유들은, 그리고 우리가 2021학년도에 또 동일한 현상이라면 똑같은 현상들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서 지원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어요. 이걸 통해서. 자, 지금 보시면 서울대나 연세대 같은 경우는 큰 변화가 없어요. 그렇죠? 변화가 없는데 경희대부터 보시게 되어지면 경희대학교는 모집인원 40명, 모집인원 변화 없고 경쟁률은 9.45대 1이었는데 경쟁률이 11.48대 1로 경쟁률이 약간 올랐어요. 그리고 교과 평균은 2.0에서 1.90 정도로 떨어졌죠. 그러니까 당연한 거는 뭐냐면 결국 학생들이 많이 몰려 경쟁률이 전년보다 높아져? 그럼 뭐가 높아져? 내신이 올라가는 거. 이거는 당연히 상식이죠. 그렇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쟁률이 9.45에서 11.48로 경쟁률이 오르니까 내신 성적이 2.0에서 1.90으로 올라간 거죠. 그렇죠? 단국대학교 DK의 전형을 봅시다. 단국대학교 DK는 14명을 뽑아요. 모집 인원은 동일했어요. 19년, 20년도에.
경쟁률은 23.43대 1에서 30.64대 1로 경쟁률이 급격히 올랐죠. 그렇죠? 경쟁률이 오르면서 내신 성적이 2.54에서 2.14로 떨어진 거예요. 이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경쟁률이 상승하게 되어지면 그럼 학생부 내신 등급이 올라간다는 상식을 아셔야죠. 그러니까 올라갔죠. 2.57에서 2.14로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올해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단국대학교가 올해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바꿨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수능 체제를 완화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집 인원이 늘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전형 방식을 그 전년도에는 서류 100%에서 올해는 다단계 전형으로 바꿨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돼? 학생들이 몰릴 가능성이 높아요. 전년도보다 경쟁률이 더 몰릴 가능성이 높아요. 경쟁률이 몰리게 되어지면 결국은 어떻게 될 가능성이냐면 내신이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죠. 전년도에 2020년도에 2.14였다면 2021학년도 우리가 이번에 입시를 보게 되는 경우에는 내신 등급이 예를 들어서 1.7 정도까지나 높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단국대학교는 특히 치대에서는 가장 핫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모든 학생들이 몰리는 지점이거든요. 왜냐하면 단국대학교가 여기에 있는데 이 단국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는 입시 결과. 자, 학교에서 발표한 전년도 입시 결과가 2.14예요. 그러니까 내신 성적이 매우 높지 않죠. 두 번째는 단국대학교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국대학교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이 지점. 바로 세계유형 등급합이 5죠. 그러니까 수능 최저학력 기준 높지 않고 모집인은 올해 늘었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 낮아졌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입시 결과는 낮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지점이죠. 위에 원서를 쓰는 학생들도 이쪽에 몰리게 되고 아래에서 원서를 쓰는 학생들도 이쪽으로 몰리는 지점이기 때문에 사실상 치대의 핵심은 단국대 천원이에요. 핵심이 그렇게 보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에 2.14를 보고 원서를 쓰면 안 된다. 이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경북대학교는 10명이었다가 2020년도에 5명으로 인원이 줄었어요. 경쟁률은 10대 1에서 20대 1로 경쟁률이 높아졌고 그리고 내신의 점수는 별 차이가 없어요. 3.34에서 3.45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집 인원이 적으면 5명 정도, 2명 정도 선발하는 모집 인원은 사실 예측이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원서 지원하는 학생들이 사실은 이런 데 원서 지원하는 분들은 합격을 기대하고 원서를 쓴다기보다는 쓸 데가 없으니까. 그렇죠.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원서를 쓰시는 경우들이 많지만 이런 원서 지원은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부산대학교는 전년도에 12.47대 1의 경쟁률이었는데 2020년도에 23.48대 1로 경쟁률이 엄청 올랐어요. 12.47에서 23.80대 1로 경쟁률이 엄청 높았죠. 그렇죠? 경쟁률이 왜 이렇게 높아졌을까? 경쟁률이 왜 높아졌을까? 갑자기 경쟁률이 높아졌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합격생 평균은 1.89에서 2.88 정도로 점수가 더 떨어졌죠. 그래서 이렇게 부산대학교의 경쟁률이 급격하게 올라간 이유는 당연히 뭐 때문에 그러냐면 전년도의 입시 결과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원서 지원하시는 분들이 원서 지원을 선택하게 되어질 때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수능 최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학에서 발표한 입시 결과. 이것이 나름대로 합격 가능성이 있다, 접근성이 있다라고 판단되어지면 학생들이 몰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산대학교는 바로 그런 요소들이 보여졌기 때문에 경쟁률이 매우 높아진 거죠. 근데 특이한 점은 뭐냐면 전년도보다 거의 2배 가까이 경쟁률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교과 평균은 1.89에서 2.88로 높아졌어.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학생들이 몰리면 어떻게 해야 돼? 수능 최저가 높아져야 되잖아. 참 학생들이 몰리면 결국은 교과 성적이 높아져야 되죠. 근데 학생들이 몰렸는데 교과 성적이 낮아진 꼴이니까 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부산대가 가지고 있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높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높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원서를 썼지만 결과적으로 수능 최저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거죠.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수능 최저에 대한 부분들을 수능 최저가 낮으면
학생들이 원서를 써서 붙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까? 자, 수능 최저가 낮으면 수능 최저의 충족 비율이 높을까 낮을까? 우리는 수능 최저가 낮으면 수능 최저의 충족 비율이 높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수능 최저가 낮은 데다가 원서를 쓰는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이 쓰는 거야? 수능 최저가 불확실한 학생들, 수능 최저에 자신이 없는 학생들, 수능 최저를 미충족할 거라고 예상하는 학생들이 원서를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수능 최저가 낮은 대학이 수능 최저가 낮아. 그러니까 이상하지. 수능 최저가 낮으면 그거 충분히 통과할 것 같은데 수능 최저가 낮은 대학의 수능 최저 충족 비율이 낮다고요. 수능 최저가 높은 학교를 생각해봐. 4개 영역 등급합이 뭐야? 이거보다 훨씬 높잖아. 3개 영역 등급합이 7보다 훨씬 높죠. 그럼 여기는 수능 최저를 충족을 못할 거라고 사람들 생각해요. 수능 최저가 낮으면 통과되어질 거라고 생각해. 그런데 실제 수능 최저가 낮은 대학의 수능 최저 충족 비율이 낮다는 점. 수능 최저가 높으면 우리는 수능 최저를 충족 못할 거라고 생각해.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수능 최저가 높은 대학에다 원서를 쓰는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이 쓰는 거냐면 수능 최저 충족할 가능성과 자신이 있는 학생들이 쓰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상위 대학 수능 최저가 높은 학교의 수능 최저 충족 비율이 높아요. 아셨어요? 그래서 의대에서도 보면은 아주대나 고려대 같은 학교의 수능 최저 충족 비율이 높고 그 다음에 경북대 같은 학교의 수능 최저 비율이 10에서 18% 정도 충족 비율이 낮단 말이에요. 아셨어요? 하지만 치대는 또 달라. 치대는 뭐가 다르냐면 치대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의 부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하나가 뭐냐면 수능 최저에 대한 자신이 없는 학생들이 치대에 쓴다는 거예요. 치대에 원서를 쓰는 학생들은 수능 최저에 자신이 없는 학생들이 치대를 쓰는 거예요. 의대를 원서를 쓰면서 내가 혹시라도 수능 최저를 좀 불확실하거나 충족하지 못할 때를 대비해서 치대를 원서를 낮춰서 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능 최저에 낮은 데에 원서를 쓰는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이 있어? 수능 최저에 자신이 없거나 불확실할 가능성이 높은 학생들이 쓰기 때문에 충족 비율이 낮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치대는 전체적으로 수능 최저의 충족 비율이 낮은 거죠. 충족 비율이 낮으니까 어떻게 돼? 내신이 낮아지는 거지. 왜? 10명을 뽑겠다고 했는데 100명이 지원을 했어. 10대 1이야. 근데 거기서 수능 최저를 충족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예를 들어서 실제 경쟁률이 2대 1에 3대 2밖에 안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통과된 학생들의 숫자가 적고 그 학생들 중에서 학생들을 선발하다 보니까 결국 내신의 편차폭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이 낮아지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부산대학교가 2.88의 내신 성적을 보여지는 이유는 부산대가 2.88의 학생들을 뽑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실제 지원한 학생들 중에서 수능 체제를 충족한 학생들 중에서 선발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평균 점수가 이렇게 나온 꼴이죠. 아셨죠? 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치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아까 얘기했던 첫 번째, 뚜렷한 전공 적합성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공 적합성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라. 두 번째, 치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 자신이 없는 애들이 쓴단 말이야. 자신이 없는, 특히 뭐에 자신이 없어? 수능 체제에 대한 충족 가능성에 자신이 없는 학생들이 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수능 체제의 미충족 비율이 높고, 미충족 비율이 높으니까 결과적으로 내신 성적의 편차폭이 길게 벌어지면서 결국 낮은 성적대에서도 붙는 거예요. 간단히 뒤집어서 얘기하면 내가 치대에 붙는 방법은 뭐냐면 어느 정도의 교과 성적과 수능 체제의 충족 가능성이 있다면 여러분도 치대 합격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들을 지금 보시면 경북대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10명 뽑는데, 그쵸? 전년도에 29.40대1의 경쟁률. 그런데 2020년도에 44.90? 엄청 올랐네요. 29.40대1의 경쟁률이었는데 경쟁률이 43.90대1의 경쟁률이 높아졌어요. 자, 이 이유는 바로 뭐냐? 똑같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몰려. 왜 몰려? 모집 인원이 늘어서 몰리지 않아요. 학생들이 지원이 몰리는 이유는 첫 번째, 전년도의 입시 결과에서
뭔가 가능성을 보여줬거나 아니면 수능 최저가 낮아졌거나죠. 그러니까 이거는 왜 이렇게 보이냐면 경북대학교의 전년도의 입시 결과가 1.72예요. 1.72. 그러니까 학생들이 몰렸죠. 학생들이 몰리면 어떻게 돼? 다시 내신 성적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1.47이 된 거예요. 그럼 올해는 또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1.47이니까 내신 성적이 높으니까 학생들이 지원을 안 하게 되지. 지원 안 하니까 경쟁률 낮아지지. 경쟁률 낮아지니까 결과적으로 내신 성적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 표를 가만히 한번 보시면서 어떤 대학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지원 현황에 대한 부분을 간단히 정리해서 보시면 여기 박스에 있는 게 학생부 교과 전형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거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 아시는 것처럼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많이 몰리는 구간은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전형이 아니라 특히 단국대학교 천안, 특히 단대 천안은 전년도보다 많이 올랐지만 올해는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다 복합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강릉 원주대는 어차피 학생부 종합 전형의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몰리는 구간이고요. 경북대학교 지금 보시면 많이 올랐던데 조선대학교도 많이 올랐죠. 조선대가 이렇게 경쟁률이 급격하게 올라진 이유는 과연 뭘까? 보면 조선대학교가 지금 보면 학생부 교과가 전년도에는 16.2대 1이었는데 2020년도에 43.8대 1. 엄청나게 경쟁률이 몰렸죠. 경쟁률이 이렇게 몰린 이유는 바로 기회를 줬기 때문에 그래요. 기회. 어떤 사인을 줬냐면 2.11이라고 하는 낮은 내신 등급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고 몰려든 거죠. 몰려드니까 어떻게 됐어? 다시 내신이 1.67로 높아진 거죠. 높아지면 다시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럼 학생들의 원서 지원이 꺼려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치대는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치대는 대학의 구간 자체가 넓지 않기 때문에 사실 피해갈 공간이 별로 많지 않아요. 구간 자체가 넓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피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도 돼요. 왜? 원서 지원하는 학생들이 다 자신 없는 애들이야. 내신 성적에 자신 없는 애들, 수능 체제에 자신 없는 애들, 전공 적합성에 자신이 없는 학생들이 치대 쪽으로 몰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치대를 다니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얘기하는 거를 듣고 언짢아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핵심은 입시 지원을 하시는 분들, 원서 지원을 하시는 분들에게 좀 더 자신감을 주고 올바른 원서 지원의 방법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지 치대가 나쁘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 보겠습니다. 대학별 분석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제는 자, 전반적인 내용을 쭉 설명을 했고 대학에 대한 분석을 하면 첫 번째는 연세대학교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이제 면접형과 활동호 시험에 뽑는데 면접형은 전년도에 비해서 5명에서 12명으로 인원이 많이 늘었어요. 활동호 시험도 6명에서 13명으로 인원이 많이 늘었죠. 그런데 특기자 전형에서 12명을 뽑다가 안 뽑아요. 올해부터.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12명, 6명, 18명 뽑던 구간이 13명 구간으로 좁혀졌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일반계고등학교 내신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라면 인원이 많이 늘은 거야. 하지만 자사고, 특목고, 과학고, 영재고 중에 활동 역량이 뛰어난 학생들이라면 결국 지원 인원 전형이 줄어든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고 면접형에서는 달라진 점은 전년도에는 국내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였었는데 올해는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이기 때문에 졸업하신 분들도 가능하고 달라진 점은 학교장 추천을 받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 경쟁률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 그 다음에 활동 우수형은 달라지는 점은 없어요. 특이한 점은 뭐냐면 2020년도부터 활동 우수형에 수능 체제가 반영이 된다는 점이죠. 그러면 치대에서 수능 미반영 대학이 아까 같은 것처럼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의 면접형과 활동 우수형, 그 다음에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 정책 이 4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인 연세대학교 활동 우수형의 수능 체제가 적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 체제 없이는 사실은 의대 가기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의대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수능 체제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자, 다음 경희대학교에 지금 달라지는 점은 전년도하고 달라지는 점은 없어요. 2022년도에도 네오르네상스 정책에서 40명 뽑고 논술 전형에 단지 줄어요. 2022년도로 가게 되면 올해까지는 15명 동일하게 가게 되고 특징은 뭐냐면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 전형이 2022년부터 이건 2020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2022학년도부터 수능체제가 적용됩니다. 치대만 적용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다 수능체제가 적용이 되어지기 때문에 꼭 주의해서 보셔야 되고요. 경희대학교는 수시에서 2월에는 인원이 거의 없어요. 0명이나 합명 정이 되기 때문에 40명 인원을 다 100% 선발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경희대학교 2020년도의 결과를 보면 자, 충원율이 보통 47%, 2020년도에 학생부 평균 등급이 1.9 정도의 내신 성적이죠. 1.9 다 아시는 것처럼 학생부 평균 성적이 1.9라고 하는 거는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1.9라는 건 아니죠. 그렇죠? 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거, 그 다음에 경희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사실상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도 원서 지원할 수 있지만 자사고나 특목고나 과학고나 영재고 활동 역량이 우수한 학생들이 대부분 원서 지원하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 지방의 일반계 고등학교인데 너 내신 성적이 1.5야. 그러면 경희대가 1.9라고 하니까 난 붙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아시는 것처럼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전형이 있는 거고 또 대학들마다 대학에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기준들이 있어요. 그 기준에 맞게끔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이 맞는지를 꼭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이고요. 경희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국대 천안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치대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학교가 단대치대라고 봐요. 그러니까 치대에서 핵심은 서울대, 연세대 아니야. 치대의 핵심은 단대천안이야. 왜냐하면 여기에 가장 많은 학생들이 몰리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올해 달라지는 점은 보시는 것처럼 전년도에 14명 뽑다가 올해 20명이야. 인원도 많이 늘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소리평가 전형이었다가 다단계 전형에 면접을 실시합니다. 그럼 우리가 소리평가 100% 진행할 때는 내신 성적에 좀 강점이 없는 학생들은 좀 망설였죠. 근데 면접을 본다고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 아, 내가 면접을 한번 뒤집어 볼까?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도 있어요. 물론 면접을 싫어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세 번째는 수능 최저가 전년도에는 4개 영역 등급합이 5였다가 2021학년부터는 수리, 가를 포함하여 3개 영역 등급합이 5로 바뀌었기 때문에 수능 최저가 낮아진 거죠. 결국은 학생들이 많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단국대학교 천안은 수시 2월 인원이 0명이에요. 결국은 뭐냐면 학생들을 다 선발한다는 거죠. 다 선발한다는 얘기는 내신 성적이 좀 안 좋아도 모집 인원만큼은 다 선발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다행스럽죠. 왜냐하면 대학에서 25명 뽑을 거야 라고 해서 25명 뽑는 줄 알고 지원했더니 결국 뽑는 거는 15명 뽑고 10명을 어떻게 돼? 정시로 이원해버리는 경우들 있잖아요.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인원이라는 부분들은 최초 선발 인원이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 선발 인원보다 더 중요한 건 인원이 얼마나 줄을 수 있느냐, 인원이 얼마나 늘어날 수 있느냐를 꼭 보셔야 되는 거죠. 20명을 뽑겠다고 했는데 인원이 줄어들 수 있는 이유는 뭐지? 그 이유는 바로 20명 중에 10명만 뽑고 10명을 정시로 이월을 해버리는 경우는 마이너스가 발생될 수 있는 거고, 반대로 인원이 늘어날 수 있는 경우는 뭐냐면 20명을 뽑겠다고 했는데 지원한 학생들이 아주 우수한 학업 능력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상위 대학에 붙었어. 200%가 추합이 된 거야. 그럼 20명, 40명, 60명이 되는 거잖아요. 선발폭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모집 인원이 몇 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얼마나 수시로 이월을 시키는지, 정시로 이월을 시키는지, 두 번째는 얼마만큼의 추합 비율이 발생이 되어지거나 상위 대학과의 연결성이 있는지 꼭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쵸?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단국대학 같은 경우는 사실 올해 모집 인원도 늘어나고 전형도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셨던 것처럼 수능 체제도 완화되어지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몰려들 구간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경북대학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2020-21년도로 가게 되어지면서 모집 인원의 변화는 없어요. 2022년도로 가게 되어지면 교과를 10명에서 5명만 뽑고, 그리고 그 인원만큼이 정시로 넘어갔겠죠. 자, 경북대학교 교과 일반 전형을 보면 수능 최저가 높아요. 4개 영역 등급 합이 5. 그쵸? 수능 최저가 비교적 높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수능 최저에서
10명 뽑는데 439명이 지원했어요. 경쟁률이 43.90대 1인데 수능 체제를 충족한 사람이 78명. 실제 경쟁률이 그러다 보니까 7.80대 1. 그쵸? 그리고 학생부 평균이 1.47 정도의 성적이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경북대학교 수능 체제가 낮아. 그런데 어떤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냐면 의대는 일반적으로 수능 체제가 낮으면 수능 체제의 충족 비율이 낮아. 수능 체제가 높은 학교에 수능 체제 충족 비율이 높아. 그 이유는 왜? 수능 체제 낮은 데에 원서를 쓰는 학생들은 수능 체제 자신이 없으니까 쓰는 거야. 수능 체제 높은 쪽에 쓰는 애들은 수능 체제 충족할 수 있으니까 쓰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치대에 원서를 쓰는 사람은 수능 체제가 높든 낮든 공통적 특징이 뭐냐면 수능 체제에 대한 자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대를 쓰면서 치대를 연계해서 원서를 쓰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 체제가 높든 낮든 충족 비율이 떨어지는 거야. 치대 중에서 경북대학교는 수능 체제가 높은 학교거든요. 그럼 수능 체제가 높아야 돼요. 일반적인 생각에서는. 근데 수능 체제의 충족 비율이 매우 낮은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경북대학교에서 수능 체제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많이 통과가 안 되다 보니까 그 학생들 중에서 선발하다 보니까 내신 성적이 낮아요. 그렇죠? 학생부 교과가 1.47, 학생부 종합전형이 3.48. 그렇죠?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수시 2월 인원이 많이 발생이 되어지는데 2019년도에 수시 2월 인원이 19명, 2020년도에 수시 인원이 4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 3.48을 고지못대로 믿으시면 안 되겠죠. 그렇죠? 이거는 학생부 종합전형이고 그리고 3.48 정도의 성적을 뽑는다는 거는 경북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뽑고자 하는 학생들이 교과 중심의 성적들보다는 활동 역량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한다. 일반계 고등학교보다는 자사고나 특목고 학생들에게 유리하다. 그리고 여기에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성적이 이렇게 3.48의 성적이 평균 점수가 될 수 있었던 원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부산대학교 좀 말이 좀 빨라져요. 좀 내용을 좀 짧게 줄이려고 했는데 내용이 길어져서 자, 조금 있으면 내용이 끝나니까 자세히 내용을 좀 더 보도록 합시다. 부산대학교를 보시면 부산대학교는 전년도하고 달라지는 건 전년도에는 그냥 서류평가에서 학생부만 반영이 됐는데 올해는 서류평가에서 학생부 자기소개서가 반영된다는 거. 그런데 특징은 아까 얘기했던 부산대의 수능 체제가 높아. 국어, 수학과 영어, 과탐 두 과목 평균이야. 그리고 수리과를 포함해서 세계 영역 등급합이 4니까 사실은 치대 중에서도 수능 체제가 매우 높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2020년도에 합격생의 학생부 평균이 2.88 정도의 성적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도 부산대는 올해도 수능 체제를 변화시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부산대 같은 데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나는 수능 체제에 자신은 없어. 자, 내신 성적이 좀 우수하지는 않지만 수능 체제에 강점이 있다. 이런 분들은 부산대학교 치대에 원서를 쓰실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부산대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수시 인원이 7명이었지만 2020년도에 수시 2월 인원이 0명. 그러니까 부산대는 좀 정직한 학교야. 이월시키지 않아. 그러니까 너가 좀 내신 성적이 부족해도 너 수능 체제를 충족한다면 부산대학교 치대에 합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대신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모든 고등학교의 학생이 내신 성적 2.88을 맞으면 붙는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은 아시죠? 그렇죠? 일반계 고등학교의 학생이 또는 만약에 내가 학교 프로파일이 좋아 자사고나 특목고나 과학고나 영재고 학생이라면 2.88, 2.7, 2.5 정도의 성적으로 붙는다고 볼 수 있지만 내가 만약에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이라고 생각하면 자사고나 특목고 학생들보다는 교과 성적이 높아야 될 거예요. 아시겠죠? 자, 6번째는 원광대학교입니다. 원광대학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문계에서 2명을 선발을 해요. 7회 중에서 인문계를 뽑는 학교들이 원광대학교죠. 유일하게 2명 정도를 뽑는데 모집 인원이 워낙 적다 보니까 사실은 이거는 뭐 예측할 수가 없고 전년도의 예상 점수를 보면 보통 1.1 정도의 내신 성적을 갖추어야만 뽑는다고 할 수 있고요. 원광대학교는 수시 2월 인원이 0명입니다. 그쵸? 2019, 2020년도에 다 뽑는다는 거죠. 그냥 수시에.
2018년도에 수시 2월 인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어지면서 원광대학교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완화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세계 영역 등급 합 6으로 바뀌었고 수능 체제를 완화하면서 2월 인원을 없이 그냥 다 선발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보실 수 있고, 일곱 번째는 강릉 원주대. 여기까지가 마지막입니다. 강릉 원주대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0, 21, 22년도로 가면서 변화는 2022년도에 해남인재가 13명에서 12명을 한 명 줄고, 그 다음에 신설돼요. 기회균형. 학생부 교과 기회균형이 2명이 신설이 되어집니다. 자, 강릉 원주대는 수능 체제가 좀 높은 편이에요. 그쵸? 수능 체제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계 영역 등급 합이 4죠. 그러니까 원광대보다도 높아. 수능 체제가 높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학생부 평균 등급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쵸? 평균 등급이 높고, 그리고 강릉 원주대가 수시에서 2월 인원이 7명, 1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강릉 원주대를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학생부 평균 등급 2.88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수능 체제가 높다라는 점, 그리고 이 인원 중에서 일정 인원을 정시로 넘겨서 전시에서 선발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앞에 나와 있었던 내용들을 간단히 한번 정리를 하고 마지막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였었던 이 내용을 보면 결국 여기서 우리가 느꼈었던 점이 이런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치대가 의대에 비해서 수능 최저가 낮아. 그쵸? 낮아. 수능 최저가 낮으니까 학생들이 몰려. 어떤 학생들이 몰려? 수능 체제에 대한 자신이 없는 학생들이 몰리게 되는 거죠. 수능 체제에 자신이 없는 학생들이 몰리다 보니까 수능 체제의 충족 비율이 낮아져. 충족 비율이 낮아지니까 어떻게 발생이 되어져? 결국 내신 성적이 낮아지는 거야. 내신 성적이 낮으니까 대학에서 학생을 다 뽑아 못 뽑아? 못 뽑아. 그러다 보니까 일부 대학에서는 뭐가 발생이 돼? 정시로 인원을 이월하여 선발하는 것이 발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보시는 것처럼 수능 체제가 만약에 강릉 원주대학교가 수능 체제가 세계 영역 등급합이 5죠. 그렇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2.33 정도 발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원광대학교는 수능 체제가 세계 영역 등급합이 6이야. 1.60이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죠. 수능 체제가 낮으면 결국 교과 내신은 높아지게 되어져 있는 거고, 수능 체제가 높으면 교과 내신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쭉 보시면서 우리가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리고 또 이해할 점은 뭐냐면 이 교과 내신 성적을 모든 고등학교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진다고 생각하면 안 돼. 아시겠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단국대학교, DKU 전형 같은 이런 대표적인 학교들, 또는 뭐 경희대라든가 이런 학교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학교들이기 때문에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보다는 활동 역량이 우수한 학생들의 선발 비율이 높은 거죠.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나 아니면 나의 학생부의 특징들을 반영을 해서 이걸 생각을 해야지, 합격 점수가 봤더니 2.33이라고 하니까 나는 2.3이니까 합격할 수 있으니까 지원해 봐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학생의 스펙을 같이 고려하셔서 생각해 볼 필요가 반드시 있을 것 같아요. 단지 그런데 이제 꼭 아실 점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대와 치대는 다른 거야. 의대와 치대는 다른 거야. 뭐가 다른 거야? 치대는 첫 번째 의대처럼 전공 적합성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사람이 사실상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 이유는 치대가 가지고 있는 11개 대학의 632명의 적은 모집 단위가 가지고 있는 그 특징, 그 안에서 다시 교과, 종합, 지역인재 전형으로 나누어지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뚜렷한 전공 적합성도 없고, 두 번째 치대를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내신 성적에 강점이 있는 애들이 써 못 써? 안 쓰죠. 수능 체제에 자신 있는 학생들이 써 못 써? 안 쓰죠. 그러니까 사실은 치대라는 이 고관 자체가 되게 혼란스러우면서 사실상 수능 체제를 충족하느냐 못하느냐가 결국은 학부를 결정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수능 체제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의 내용을 보여드리면 뭐냐면, 자, 뒤에 자, 뚜렷한 진로 희망과 전공 적합성.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대를 원서를 써. 그럼 의대는 대부분 다 생명과학, 화학, 특히 그 중에서도 생명과학과 관련이 되어진
질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생명과학적 요소를 통해서 탐구 역량이라든가 전공 적합성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치대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치대는 대부분 전공 적합성이 뚜렷하지 않아. 지원하는 학생들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원서를 써야 돼.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죠. 치대가 왜 전공 적합성이 뚜렷하지 않은지, 나만 전공 적합성이 뚜렷하지 않은 게 아니라 지원하는 대부분 학생들이 치과와 별로 관련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 내용을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치과는 의대와 다르게 단지 생명과학과 연계되는 게 아니라 치의학이라고 하는 게 생명과학 또는 화학, 물리 또는 컴퓨터공학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를 통해서 융합을 시킬 수 있다는 거. 그렇게 해서 자소서를 쓰거나 소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위에 나와 있는 내용은 뭐냐면 학생이 쓴 건데 구강질환 치료예요. 이 학생의 진로 목표가 뭐라고 적었냐면 자, 치과 의사는 진찰 시 치아뿐만 아니라 구강 전체를 검사해 종양의 가능성을 찾아낼 수 있는 날카로운 눈썰미와 방대한 지식 또한 함양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본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내가 치의학에 지원하면서 내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무엇이다? 구강질환 치료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갖겠다라고 얘기한 거고요. 두 번째 학생은 구강악 안면 외과에 대해서 본인이 관심이 많은 거예요.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최근 외과계는 점차 전통적인 절개 방식에서 벗어나 다빈치와 같은 영상 보조 로봇을 활용해 최소 침수식 수술이 주목받고 있는 추세인데 저는 치의학 중에서도 관심이 큰 구강악 안면 외과에서 이처럼 환자의 수술 시간 및 일상 복귀 시간, 불편감과 향후 합병증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연구를 하고 싶다라고 하니까 결국은 이 학생은 영상 보조 로봇과 같은 이러한 첨단 기기들을 치의학에 접목시킴으로 인해서 본인이 이렇게 같은 환자들의 불편한 향후 합병증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질병으로 인한 이러한 시간들, 복귀 시간들이 지연되는 것들을 해소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치대는 전공 적합성이 대부분 없어. 그리고 두 번째는 치대는 전공 적합성을 만들 수가 있어. 내가 평상시에 치대에 관심이 없어서는 컴퓨터에 관심이 많았어. 그러면 컴퓨터를 치의학과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화학과 치의학을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고 물리와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자소서를 쓰거나 면접을 하게 될 때 충분히 다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강 보철물 개발이라고 적었어요. 이 학생은 뭐냐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이 결합한 디지털 치의학과 현재 상용되거나 개발되고 있는 치과 재료 원리 및 사용법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제가 공부하고 연구한 그래핀, 산화물을 디지털 치의학에 접목시켜서 맞춤형 구강 보철로 개발하고 싶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웠다. 그러니까 이 학생은 뭐냐면 치의학 생명과학과는 관련이 없어. 얘는 화학에 관심이 많은 거야. 화학에. 근데 화학에서 공부했었던 식물질에 대한 부분들을 치의학과 접목을 시켜서 구강 보철물을 개발하는데 좀 더 집중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만 얘기는 뭐냐면 내가 치대를 원서를 쓰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거 있잖아요. 난 내신 성적이 안 돼. 수능 최저가 안 돼. 물론 그거 안 되면 원서를 못 써. 근데 내가 내신 성적이 1.6789 정도의 내신 성적이 되는 거야. 두 번째, 나 수능 최저 어느 정도 충족할 가능성이 있어? 그럼 치대 쓸 수 있는 거야. 근데 고민이 있잖아요. 치대를 쓰려고 하는데 나는 학생부에 봤더니 치과 의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거야. 나는 뭐 소프트 프로그램 개발자 이런 게 진로 사망이었던 거야. 나는 화학공학자 이런 게 진로 사망이었던 거야. 자, 이렇게 진로 사망이 이렇게 적혀 있는데 치대를 어떻게 원서를 쓰지? 라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설명해 드렸잖아요. 치대는 11개 대학 632명이라는 적은 모집단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학생들이 학생부에 치과 의사라고 못 받고 들어오는 학생이 거의 없다는 점.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의대는 대부분 생명과학과 다 직결되어지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고등학교 때 활동이 생명과 관련된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생명과 관련이 되어진 여러 가지 활동들이 연계가 되어지지 못하면 자소서나 면접에 활용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치대는 지금 보여줬었던 것처럼
화학을 치의학과 연결을 시키거나 아니면 소프트웨어나 컴퓨터 프로그램을 치의학으로 연결시키거나 또는 생명과학을 치의학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소재들을 다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설령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런 활동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 자소서를 쓰면서 내가 고등학교 때 했었던 활동들을 치의학과 어떻게 연결을 시킬 수 있을지 소재를 찾으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래서 이제 장시간 요번에 이제 치과의대, 치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이렇게 드렸는데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었던 내용들이 좀 더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이 원서를 쓸 때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원서를 쓰시고 향후 잘 준비하시기를 바라고요.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치의학은 의대와 다른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이나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향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준비하면 대학 입시에 성공할 수 있을지 하는 전략을 잘 세우셔가지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에 꼭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하이퍼리뷰에 전화 주시면 부족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